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3월까지 1분기 동안 읽은 책이 대략 40권 조금 넘어요. 완독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도 사실 많고, 그 중에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해서 다룬 책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책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좀 모아서 상반기 정리 이런 걸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그 책 리뷰만 올리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책 행사도 갔다 오고, 어떤 날은 책을 주제로 좀 재밌는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편성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아져서 이 한 권을 어떻게 골라서 소개를 할지 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이제 좀 리뷰를 하고 좀 추천을 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크게 웃은 책, 가장 큰 소리로 웃은 책을 좀 추천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 책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전국 축제자랑입니다. 빰빰빰빰빰빰. 여기 부제에 보시면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전국 축제를 돌아다녀 본 탐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문학 잡지죠. 리터에 연재되었던 글을 이제 엮어서 낸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낭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낭독 지나가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자, 지금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감으셨어요? 뜨지 마세요. 감으셨어요? 자, 눈을 감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낭독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몇 분 안 되거든요. 자, 지금 하시던 일 멈추고, 자, 펜 내려놓고, 자, 하시던 일 다 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이 낭독 부분에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할게요. 신들을 모신 제단 앞 무대에서는 단오제 기간 내내 이곳 저곳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도 굿 한석 보고 가자며 축원굿 차례에 자리를 잡았다. 접신을 한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다가 돼지 피를 뿌려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그런 굿은 이번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굿은 예술적으로 승화된 품바에 가까웠다. 무녀가 악사의 연주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푼다. 품바와 다른 점은 굿이니만큼 복체의 성격을 띄어서 소원을 들은 무당이 축원의 말 몇 마디와 함께 하얀 종이에 불을 붙여 태워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불붙은 종이는 두둥실 허공으로 떠올라 하늘로 날아가야 마땅하겠으나, 지붕이 막혀있는 이곳에서는 천장에 가닿는 게 최대치일 터였다. 그래도 제사 지방을 태워 국그릇에 넣는 것이나 보아왔던 우리에게 소지의 승천 장면은 일견 낭만적인 데가 있었는데,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누군가의 소원의 무게를 가늠하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단정한 주황색 칼라 티셔츠를 입고 무대 한쪽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한 청년이 뭔가 길쭉한 것을 쓱 뻗었는데, 저게 뭐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지가 그 봉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엣! 날아오르던 작은 불새가 순식간에 독수리의 긴 부리에 확 채어 사라진 듯 가차없었고, 의태어로 표현해보자면 호로록 정도로 경박했던 그 증발에 우리는 다시 살짝 넋을 잃었다. 그리고 봉의 정체는 바로 진공청소기의 흡입구였다. 아, 그렇군요. 소지가 허공을 나는 시간은 길어봐야 10초 정도였다. 무대 반대편 끝에도 한 명 더해서 두 청년은 소지가 날아오르는 족족 경건경박하게 쏙쏙 빨아들였고,
충분히 봤으니 더 안 봐야지 하는데도 소지가 떠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쪽으로 눈이 갔다. 그때마다 박태하는 강릉판 고스트버스터즈를 상상했고 김혼비에게는 나의 바람이 10초 만에 쓰레기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자꾸 떠오르며 이 문장이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야말로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졌다. 미쳤나봐. 자, 여러분 눈 뜨십시오. 낭독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의 책 전국축제자랑의 맛을 잠깐 보시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대충 이런 책이라는 감이 좀 오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저자 때문인데요. 이 책은 김혼비 작가와 박태하 작가가 함께 쓴 그런 책입니다. 김혼비 작가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팬층, 마니아층이 형성된 그런 작가인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술이라든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같은 그런 저서들을 통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한 그런 작가죠. 저도 아무튼 술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막 깔깔대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김혼비 작가의 다른 어떤 에세이들을 또 읽으면서 굉장히 그 김혼비 작가의 글에 반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혼비 작가의 새 책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무조건 사서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단독 저서가 아니라 김혼비, 박태하 이렇게 두 분이서 쓴 책이란 말이죠. 이 박태하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아무튼 술을 혹시 읽으셨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술에 등장을 했던 김혼비 작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책을 같이 썼는데 여기서 책을 쓴 그 방식에 있어서의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고 대단한 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서문에 써 있는데 이 책을 둘이서 썼잖아요. 근데 보통 공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챕터 1은 이 사람이 쓰고 챕터 2는 이 사람이 쓰고 뭐 3는 이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챕터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왼쪽 페이지는 누구, 오른쪽 페이지는 누구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공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공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싶은 수준의 공저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제가 서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단 한 사람이 초고를 쓴다. 그걸 받아서 다음 사람이 이고를 쓰는데 이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썼어? 그 장면을 왜 안 살렸지? 하며 뜯어 고치다 보면 애초의 원고에서 절반 이상이 바뀌고 또 재배치된다. 초고의 절반을 잃어버려 망연한 초고 작성자는 상처를 애써 추스르며 그래 고치니 낫네. 여긴 원래 쓴 게 훨씬 낫거든. 되돌려야지 하며 30에서 40%가 새로 바뀌는 3고를 쓴다. 이를 되돌려받은 사람이 또 나름의 상처를 다독이며 이걸 꼭 써야겠단 말이지. 저주마. 기가 막히게 섞었군 하며 4고를 완성한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앉아 최종 수정과 조율을 거쳐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식이다. 제가 서문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책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유인 편집자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비효율적인데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인간이라 둘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글을 쓴다는 거는 뭔가 각자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글에 두 사람의 어떤 그 스피릿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생각, 감정, 두 사람의 서로의 어떤 그런 알력 다툼과 밀당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이제 글이고 정말 순전한 의미에서의 공저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책의 어떤 글쓰기 방식 자체가 대단히 특별한 데가 있고 이것은 아마도 이 저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너무너무 웃기고 귀여웠다. 이 서문에서 방금 읽은 부분도 좀 귀엽지 않나요? 왜 이렇게 둘이 막 너무 귀엽고 웃기고 막 다 하고 계신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책에서는 12개의 축제에 방문을 합니다. 어떤 축제들이냐면 의좋은 형제 축제, 영암 왕인 문화 축제, 영산포 홍어 축제, 의병제전, 밀양 아리랑 대축제, 음성 품바 축제, 강릉 단오제, 젓가락 페스티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양양 연어 축제, 벌교 꼬막 축제,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 이게 들어보면 좀 유명한 곳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벌교 꼬막이라든지 아니면 강릉 단오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유명한, 많이 들어본 축제들이고, 약간 미묘하게 내가 아는 거랑 다르다 싶은 축제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어 축제라고 하면 왠지 흑산도가 더 유명할 것 같고, 곶감이라고 하면 뭔가 왠지 상주나 뭐 이런 쪽이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이게 산청 곶감과 영산포 홍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예상을 빗나가는 축제들도 있는데, 이 저자들이 애초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뭐 좀 처음 들어보는 축제도 가보고 유명한 축제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 전국의 여러 축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축제를 탐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 책의 어떤 그 씁쓸하고 풍자적이면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게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책에 그 K축제 탐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문에서도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K스러움, 그 K축제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것을 좀 탐방을 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K스러움의 근원을 찾아, 그리고 김혼비의 국내 여행력 상승과 박태하의 뻘쭘지수 하락을 위해 정념과 관성이 교차하는 한국의 지역 축제들을 쫓아다녀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이글대는 정념과 마지못한 관성이 빚어낸 얼렁뚱땅한 행사들이 좌충우돌 하며 수많은 장면을 연출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그 대단히 전통이 깊고 되게 규모가 크고 이런 뭐 강릉 단오제 같은 잘 갖춰진 그런 축제의 느낌, 즐거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 들어보는 축제인데 모두가 되게 애쓰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게 쓸쓸하고 약간 뭔가 애잔한 느낌도 있는데, 거기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고 약간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내용 중에. 그래서 이 어떤 K축제의 전반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대리만족을 해볼 수 있는, 대리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일단 책의 어떤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형식, 대단히 신기하고 특별하고 특이한 그 글쓰기 형식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혼비 작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대하고 계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체, 그리고 굉장히 어떤 능청스러움, 그러면서도 되게 감정을 잘 전달하는 그 문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상의 특징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그 K축제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쓸쓸함과 애잔함과 어떤 민망함과 더불어서 되게 어떤 마음 따뜻해지는 부분, 기분 좋아지는 부분, 뭔가 되게 훈훈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비판할 지점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내용상의 특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자들이 되게 축제에 방문을 해서 감동을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어떤 과일 경진대회를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른 과일들을 서로 이렇게 겨뤄보고 거기서 뭐 상을 주고, 곶감을 하나하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빚고, 그 곶감인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새롭고 맛있고, 그 나름의 어떤 전통과 사람들의 자부심과 이런 것들로 막 꽉꽉 채워져 있어서 되게 감동스럽고, 뭐 의병제전 같은 부분에선 사실 읽는 저도 막 눈물이 났었는데, 평범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합류하고 해서 쭉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묘사에서는 막 저도 되게 읽으면서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 좋아지는 순간들과 함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차 중에 아까 그 연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제목이 뭐냐면 연어 축제를 다룬 글의 제목이 이제 그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야 할 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지 않나? 라고 묻는 챕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어떤 산천어 축제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축제가 운영되는지를 잘 몰랐어서 그 산천어 축제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알다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거라면 나도 멈추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잔인하고 생명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라든지 몸부림치다 잡히는 모습 같은 것이 교육적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지점들도 있어요. 작은 어떤 지역 축제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아이고 좀 약간 민망한 서로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말고 실질적으로 축제의 내용이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탐방을 다닌 순서대로 글을 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축제를 다니기 시작한 처음 몇 번에 있어서는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약간 읽다 보면 이거 좀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는 나도 너무 잘 알겠는데 이 축제 담당자나 참여자들이 읽으면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앞부분에.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좀 지나다 보면 저자들도 스스로 이제 그런 축제들을 좀 즐기고 막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가서 막 신나게 술도 먹고 막 점점점 능숙해지고 있다,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인 순간들도 말씀드렸듯이 있고 그래서 책 전반적으로 되게 어떤 그 우리나라의 다양한 축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축제들을 좀 대리 체험해보고 이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추천사를 보면은 그 김하나 작가가 이렇게 썼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단오를 쇠고 곶감을 먹고 싶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저도 너무너무 공감을 했고요. 처음으로 저도 산천 곶감이 그렇게 맛있어? 나도 한번 주문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축제의 어떤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뭐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약간 제가 그걸 너무 못 견뎌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대표되는 어떤 그 관공서 감성의 근데 우리 지역 축제를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 축제의 주제와 별로 상관없는 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약간은 어거지로 진행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억지스럽기도 하고 막 사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룰 바꿔가면서 참여자들 어떻게든 막 호응 유도하려고 불러 올려가지고 막 이 게임 했다 저 게임 했다가 막 봐줬다가 호응 유도했다가 막 이런 그 어떤 그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복합적인 그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들을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유머라는 게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원비 작가의 유머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거고요. 나는 좀 유머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안 맞는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어떤 유머러스하고 되게 뭔가 능청스럽고 아이고 이걸 어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후루룩 읽기에 조금 뭐랄까 맛이 좀 지겨워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저는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김원비 작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뭐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부분만 읽고 덮기에는 조금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가져갈 게 많다라는 부분, 요 2개 정도는 좀 첨언을 드리고 싶네요. 1, 4분기 최고 많이 웃은 책. 저는 지금도 그 고스트버스터즈만 생각하면 혼자 책상에 앉아있다가도 현웃을 터뜨립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고스트버스터즈. 소원을 담은 축원을 담은 너무너무 약간 어떤 성스러운 되게 마음을 다해서 쓴 그 한지를 불을 태워서 한 다음에 호로록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고스트버스터즈와 겹쳐지면서 약간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되거든요. 저에게는 1, 4분기 제일 웃긴 책이었고,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가 갈 때까지도 웃음의 크기로 따지면 제일 웃긴 책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읽은 책이니까요. 오늘 지금 제가 들려드린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 나랑 좀 맞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책 말고 아무튼 술이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는 조금 더 막 권할 수 있을 만한 책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술은 진짜 그냥 아무한테나 권해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것도 유머 코드가 좀 다르면 아닐 수 있으려나? 아무튼 오늘의 책 리뷰 전국 축제 자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빠빠빠빠빠빠. 이 내용상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책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은 충분히 봤으니 더 안 봐야지 하는데 다시 할게요. 너무 웃겨. 소지가 허공을 나는 시간은 자꾸 상상돼. 다시 할게요. 고스트